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찍습니다. 누가 많이 보는 영상은 아니지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10년 뒤에 제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주목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형태일 텐데, 아침에 일을 하면서 봤던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그 인지부조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과 우리가 상반된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인 거죠. 인지가 부조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인지부조화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즐겁지도 않고, 돈이 많다고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게, 이제 성공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맨날 하는데 가장 진리에 가까운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저는 숨을 쉴 수도 없다. 공기가 없으면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숨 막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우리가 일을 하러 가면 숨 막히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실에 가보면 다들 조용히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숨 막히는 상황, 저는 그게 사랑이 공급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일을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허함을 많이 느낀다든지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면은 그것조차도 사랑이 많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족하고 따뜻한 밥 먹는 게 즐겁고, 무언가 상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때 즐겁다라는 거는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으면 그거는 사랑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말로 아주 즐거운 일이다.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여러 회사를 저는 다녔거든요. 당연히 하청으로 이제 제가 개발자니까 뭘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해주러 그 현장에 많이 가면은 정말 숨 막힙니다. 숨 막히고 정도 없고, 다 개개인의 진급과 개개인의 욕심으로, 또 어떤 돈을 벌기 위한 방식으로, 또 서로가 또 그 조직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앞의 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게 많아서 많이 괴롭다라고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온전한 곳은 거의 없다. 온전한 곳은 내가 상대를 사랑할 때 그곳이 온전해진다 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욕구를 꺾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대의 욕구를 꺾는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못하고 쩔쩔매고 끌려다니는데, 그 영어에 있는 no thanks라는 게 있잖아요. 친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아닌 걸 계속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회사의 욕심과 내 동기부여와 내 욕심을 맞추면은 그게 일을 더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리를 가져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처럼, 저도 외주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외주 돈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이 제품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마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만들어 주고 싶고, 그 만족할 때까지 만들어 주는 내 모습이 저는 그게 너무 제가 좋은 거죠. 저를 사랑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대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돈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고, 그리고 또 진실을 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일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참 더럽고 추악한 게, 이게 실제와 다른 거를 만들어서 형상화시켜서 이제 보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 장면을 봤던 다수의 사람들이 정말 고생하기 싫은 거죠. 그 죽으러 가는 현장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는 없는 거죠. 피해보는 걸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피해를 안 보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고 도왔을 때 좋은 결과를 저는 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방향이 안 맞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지가 가는 길에 반대 방향이라면 빨리 멈추는 게 맞고,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 두세 배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더 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목적지를 찾아야 되는데, 목적지를 찾았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저항력이 있어요. 그 좋은 것은 그냥 내주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것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어젯밤에 그냥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유튜브에서 오래된 마티즈, 정말 오래된 완전 다 썩어버린, 다 녹슬어버린 차를 완전 부활시키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차르우로만 람보르기니를 이제 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짜 람보르기니 형태처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 영상을 봤는데, 정말 저 노동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기술력도 너무 대단했어요. 그 엔진을 다 분해해 가지고 다시 재조립하고 그런 과정을 봤을 때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시고, 물론 이제 영상으로 찍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즐겁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즐겁게 한다라는 거는 아무런 고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즐겁게만 할 수 있다면 그건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특히 개발 쪽이나 우리 사무직은 더 마찬가지겠죠. 내가 하는 일이 즐거우면 너무 괜찮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즐겁지 않으면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 즐겁지 않은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감이 많이 들고, 다른 중독된 것들, 노는 것들에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전에 다녔던 회사에 보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주식을 하고 있거나 웹툰을 보거나 폰을 켜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일 자체가 즐거우면 그런 걸 안 할 거잖아요. 집에 가서 하면 될 일인데 업무 시간까지 끌고 왔다는 거는 엄청나게 중독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더 그분들의 하루가 힘들지 않았을까. 눈치 보느라. 정말 하는 일이 즐거우면 눈치도 안 보고 좋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은 직장에서는 다들 수준이 다르잖아요. 신입들하고 오래된 시니어들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아니면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장난질을 잘 칠 수 있다든지,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정말 뛰어나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마음이 다치고 영혼이 다치고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얻어갈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주인의식을 발휘해서 그 상황을 평정할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나와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저항력도 강하고 아직 경험 못한 게 많아서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은 만들고, 오류가 나면 보고, 시행착오를 하고 개선을 하고, 시행착오를 하고 개선을 하고, 이게 무한 반복되겠죠. 근데 이게 즐겁지 않으면 전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첫 번째 시행착오부터 허무감을 느낀다든지 좌절감을 느끼면은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력이나 외부에서 보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거를 계속 개선해 나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저항력 없이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자기 일을 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지금 온라인에 이제 핀테크부터 해가지고 이 결제라는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빚을 바라게 되어 있다. 그게 정말 즐겁고 사랑하게 한다면은 찰흙으로 조각만 잘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판매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모형 같은 거를 색깔을 또 에나멜 같은 걸로 잘 칠한다든지, 아니면 뭐 단편 만화가 될 수도 있고 소설도 될 수가 있고, 자기가 작가로서 재밌는 거를 계속 만들어내고 올리다 보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처음에는 세상이 반응이 없겠지만은 그게 지속 발전됐을 때는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인계점을 넘었을 때는 팬이 생기고 그걸로 그 하나로만 평생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런 걸 제공할 플랫폼은 넘치고 넘칠 테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좋다. 그 시행착오를 남들보다 10년 빨리 하고 그게 인계점이 넘어서 안정화가 되면은 노후 생활이 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일용직만 한다든지 근로자로만 살아간다면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돈에 의해서 끌려다닌 삶이지 자기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고민들, 당장 눈앞의 것들을 보면 크게 해답을 해드릴 게 없어요. 뭐 정답이야. 하는 일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목적지에 대해서 그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타인에 의해서 끌려다니게 되고, 그럼 표대를 만들어서 잘 가야 되는데 주니어 때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배워 나가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서 배워 나가야 됩니다.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에 내 방향에 맞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할 때는 운이 좋으면은 그 일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면 돈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운이 좋으면. 근데 처음에는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시작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과가 내면 그 협상을 하는 과정에 올라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율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제가 그 해군에 있을 때 그 해군의 작전사에 그 전산 부서가 있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이제 그 마트라고 해야 되나? 가면서 그 동경했던 제 모습이 생각나요. 저 사람들은 컴퓨터로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런 동경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 뒤로 제대를 하고 컴퓨터 개발자로만 살아갔는데 개발이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자꾸 짧은 일정 안에 무언가를 해내야 되고 밤을 새야 되고 사람들의 어떤 그 노략질 같은 데 당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추억해보면 제가 동경했던 모습으로 저는 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았고 그 개발 쪽 자체가 이제 스케일아웃 되고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하는 일의 노동력에 대비해서 저는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재밌는 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은 이 일이 할만하지만,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거나 일정 안에 끌려다니거나 타인에게 어떤 공격질을 당하면은 너무 하기 싫은 거죠. 비난을 받거나 이걸 막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욕심 많은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면은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창업을 했었거든요. 꿈이 창업이었기 때문에 컴퓨터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여서. 그런데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됐던 것들이 이제 회사에서 만들어주는 그 에너지가 얼만큼 대단한지를 저는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 사무실 비용도 내고 고용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구성원들을 갖춰서 무언가를 하나 만드는데 창업에서 나오면은 혼자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고 벅차니까 이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파트는 너무 무신경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파트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중요한 파트도 아니었어요. 전체를 다 보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제 안에는 원칙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개발을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4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제로 투 원 할 때는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두 번째는 기획이고, 세 번째는 개발이고, 네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절대로 첫 번째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너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획이 정말 잘 돼야 돼요. 그리고 기획이라는 거 정말 어려운 수준입니다. 이 제품을 만들어 나는 전체 공정도 알아야 되고, 소비자와 연결되는 마케팅 파이프라인도 다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기획안에 마케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발이 아무리 좋은들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개발이 3번째라고 해서 뭐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제품이 아니면 결국은 마케팅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또 디자인도 4번째라고 해서 디자인이 너무 안 좋으면 아무도 쓰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가고죠. 그러면서 이게 개발이라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구나,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시야를 가지고 이제 직장생활 했을 때 이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님들은 뭘 하고 있고,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마케팅 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고, 제품은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다 미흡하죠. 가보면은 전부 다 전쟁터란 말이에요. 실제 인계점 뚫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부 다 개판 5분 전입니다. 전부 다 복잡합니다. 심지어 아주 우리나라 인류 기업이라도 가봐도 진짜 호구들은 희생해가지고 새벽 3, 4시까지 계속 밤새고 막 쪽잠 자고 가로사하기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방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간 내에 제품은 나와야 돼 있고,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업무 시간에만 낮에만 그냥 하고 칼퇴근 잘하고, 누구는 막 주말까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다른 부서에 있는 소스나 다른 부서의 어떤 하드웨어 장비나 이걸 중앙에 모여서 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제 다른 부서로 배치하려고 해도 다른 분이 이제 티어가 발생해서 구경하다가 가로살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고. 이게 이제 인류 대기업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 일에도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희생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이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충분한 일정을 가지고 설계를 잘해서 천천히 해 나가는 것, 그리고 어려운 일을 쉽게 풀어 나가면서 6개월에 할 일을 1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할 일을 2년 동안 해야만 좋은 제품이 나오고 지속성이 있는, 우리 3년을 고생했을 때 그 3년이 내 남은 평생을 이제 보답해주는 시스템이 나오고 자리 잡을 수 있는 서비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두른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마음도 다치고 사람도 이용해야 되고 고용도 해야 되고 불확실성에서 계속 부딪혀야 되고 창업이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천천히 바른 방향으로 오래 가면은 그럼 불확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조차 재밌다면, 내가 그 과정 자체를 사랑한다면은 그거는 너무 즐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도 우리 기분 좋으려고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도파민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건데, 건강한 정신으로 나쁜 습관들, 나쁜 중독된 것을 멀리하고 생산의 즐거움, 노동의 즐거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즐거움, 이거는 당연히 미래가 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아무리 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천천히 갈 방법이 없으니까, 생활비가 없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간접적으로 보고 얼마나 어려운지 인계점을 측량을 해 나가고, 나의 강점과 또 배워야 될 것들을 맞춰가는 시간들이 최소 5년에서 10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내 일을 3년 동안 해서 내 평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면, 플랫폼을 만들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당연히 사업은 많이 실패를 하는데 실패의 원인이 대부분 거기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너무 좋은 세상이고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저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됐군요. 아무튼 지금 모든 근로하시는 직장인들에게도 심심한 사과와 심심한 사과, 고생하시는 거를 좀 알겠는데 힘내시고,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은 빚에 떠들리고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시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방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백날 이런 얘기를 한들 다들 다 돈에 눈이 멀어 있고 성과에 눈이 멀어 있고 또 명예랑 인정력에 눈이 멀어 있으니 어찌 세상을 아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루어봐야 다 고통이죠. 가져봐야 다 고통이고, 가진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생명이,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 유지가 아예 안 되잖아요. 산소가 없어도 유지가 안 되고, 이제 우리 우주에서 오는 것들을 딱 막아주는 대기권이 있잖아요. 성층권도 있고, 이런 것들 없어도 우리는 못 살아가. 생명이 없고, 물이 없어도 생명이 없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저의 생명 한 명의 그 소중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너무 대단하다라는 거죠. 지구도 매일매일 열심히 돌고 있고, 또 태양도 마찬가지 계속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그 빛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너무 대단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룰 게 아무것도 없고, 이 생명을 즐겁게 사랑하면서 유지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니까 계속 좋은 경험을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생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제품들을 소비자에게 다가가서 소비자들과도 친해지고, 또 중간에 또 협력을 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이 사업을 해 나가는 것, 이게 너무 좋은 형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만 벌기 위한 어떤 전략을 잡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조회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정말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돈 가져봐야 의미도 없는 돈이고, 정말 가치 있는 어떤 유창한 내 삶을 즐기는 어떤 무언가가 목적지가 돼야 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 지금 이 삶 속에 있는 이 작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두서없는 이야기가 됐는데, 당분간은 저의 철학적인 이야기만 좀 계속 할 것 같아요. 철학적인 얘기 다 끝나면 이제 조회수를 위해서 뉴스나 이런 어떤, 그 다음에 편집 방법이라든지 조금 고도화해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대충대충 영상 만들고 제 삶을 즐기면서, 또 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조금씩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